안녕하세요. 에세이 노트 제이입니다. 오늘 에세이 읽기는 제인 구달의 희망의 이유 중에서 한국어판 특별 서문 읽겠습니다. 이 책은 세계적인 영장류 학자이자 환경운동가인 제인 구달의 자연과 우정, 희망, 깨달음의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을 쓴 지도 24년이 지났다. 그동안 전 세계적으로 좋은 변화도 혼란스러운 변화도 파괴적인 변화도 있었다. 2023년을 시작하면서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 우리는 사회적, 정치적, 환경적으로 어두운 시기를 지나고 있다. 여전히 사회적 불평등과 억압, 차별, 빈곤이 있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사이의 격차는 점점 더 커지고 있고 이는 불안과 시위, 갈등으로 이어진다. 아프가니스탄과 이란에는 여성에 대한 잔인한 탄압이 일어나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끔찍한 전쟁을 겪고 있고 여러 아프리카 국가에서도 전쟁이 진행 중이다. 인구와 가축수는 점점 증가하고 지구상의 천연 자원은 한정적임에도 무한정한 경제 발전이 가능하다는 말도 안 되는 생각도 있다. 부유층의 지속 불가능한 생활 방식은 자원을 터무니없을 정도로 많이 소모하고 있으며 빈곤층은 살아남기 위해 환경을 파괴하고 있다. 대기에서 이산화탄소를 추출하고 우리에게 산소를 공급해주던 숲과 서식지가 도처에서 파괴되고 있다. 강과 바다는 오염되고 물고기는 남획되고 있다. 우리는 식물과 동물, 종의 6번째 대멸종의 한가운데에 있다. 우리가 점점 더 많은 화석 연료를 태워버리면서 대기 중으로 방출되는 이산화탄소는 태양열을 가두어 지구를 뒤덮는 온실가스의 주성분이다. 행성 지구의 온도는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이 기후변화는 모든 곳의 날씨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더 심각해진 태풍, 홍수, 폭염, 산불, 가뭄으로 나타난다. 북극의 얼음과 빙하가 녹으면서 해수면이 상승해 저지대에 사는 사람들을 위협하고 있다. 분쟁과 지구온난화로 인한 난민의 수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중이다. 화학살충제, 인공비료 등에 의존하는 산업화된 농업은 생물 다양성에 끔찍한 영향을 미치고 우리를 병들게 하고 우리가 의존하고 있는 바로 그 토양을 죽이고 있다. 상업적 어업은 바다를 고갈시키고 수천 개의 소규모 시골 지역사회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 소위 공장식 축산에서 수십억 마리의 식용동물을 기르기 위해서는 그 동물들을 먹일 식량을 재배하기 위한 거대한 땅과 많은 물이 필요하다. 또한 그 동물들이 음식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매우 치명적인 온실가스인 메탄이 대량으로 생성된다. 그리고 그 동물들이 처한 상황은 지금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듯이 너무나 끔찍하다. 지각이 있는 존재이지만 단지 상품으로만 취급되는 동물들에게 인간은 믿기 힘든 고통을 주고 있다. 동물에 대한 우리의 착취가 최근의 팬데믹을 초래했다는 사실은 정신이 번쩍 들게 한다. 사람들이 야생지역으로 더 깊숙이 들어갈수록 동물과 더 밀접하게 접촉하게 되고 때로는 바이러스가 동물에게서 사람으로 넘어온다. 만약 바이러스가 인체의 세포와 결합하면 새로운 질병이 생길 수 있다. 공장식 축사는 새로운 질병을 만들어내는 온상이다. 동물이나 동물의 신체 일부가 불법 야생동물 거래를 통해 전 세계로 이동해 야생동물 시장에서 음식, 의약품, 의류 또는 애완동물로 팔린다. 현재 진행 중인 코로나19는 중국의 야생동물 시장에서 시작된 것 같다. 그리고 코로나19는 전 세계적으로 막대한 인간 고통과 경제적 혼란을 야기했다.
사람들이 희망을 잃고 있다는 것은 놀랍지 않다. 그 모든 나쁜 소식에 직면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정말 희망을 가지고 있는지 물었다. 글쎄, 나는 우리 인류가 매우 길고 어두운 터널 입구에 있는 것 같다. 바로 끝에 작은 별이 밝게 빛난다. 그것이 희망이다. 그러나 이 희망은 희망적인 생각이 아니라 행동에 관한 것이다. 우리는 터널 입구에 앉아서 그 별이 우리에게 오기만을 바라지 말아야 한다. 안 된다. 우리는 소매를 걷어붙이고 위로 기어오르고 아래로 구르고 앞에서 언급한 우리와 별 사이에 있는 모든 장애물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 좋은 소식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불행히도 그들은 종종 단절된 채로 일한다. 그들은 그들 자신의 문제는 해결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전체 그림을 보지 않는 한 이것이 다른 곳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할 수 있다. 우리는 함께 일하고 협력하고 생각과 해결책을 공유해야 한다. 그리고 개인, 기업, 국가 간에 그러한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미디어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모든 나쁜 소식을 퍼붓고 있다. 우리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확실히 이해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미디어의 나쁜 소식이 거꾸로 우리가 희망을 잃게 만드는 건 큰 문제이다. 그러므로 미디어는 전 세계에서 진행되는 놀라운 프로젝트와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제공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는 우리에게 그들이 할 수 있다면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희망과 에너지를 주기 때문이다. 오늘날 많은 국가가 생물 다양성 손실을 늦추고 야생동물 밀매와 부패를 막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숲과 서식지를 보호하고 복원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점점 더 많은 국가에서 제야생화 프로그램, 야생동물 서식지 보호 및 복원, 수년 동안 지역에서 멸종된 종 재도입에 관한 노력을 하고 있다. 내가 다년간 침팬지를 연구했던 곰베는 한때 벌거벗은 언덕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원래의 숲은 식량을 재배하거나 숯이나 목재로 돈을 벌기 위해 더 많은 땅을 필사적으로 원하는 사람들에 의해 베어졌다. 1994년에 제인구달 연구소는 사람들이 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생존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고안된 지역사회 주도 보존 방법을 개발했다. 현재 탄자니아의 침팬지 서식지 전역 104개 마을과 협력하고 있다. 우리는 위성 이미지를 통해 위대한 곰베 생태계의 숲이 우거진 지역들이 다시 돌아오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더 이상 벌거벗은 언덕은 없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은 숲을 보호하는 것이 야생 동물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미래를 위한 것임을 깨달았다. 그들은 이제 보존을 위한 우리의 사업 파트너가 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아프리카의 다른 6개 국에서도 진행되고 있다. 추적장치, 카메라 트랩 등은 동물의 움직임을 추적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유용한 기술이며 GPS 및 위성 이미지는 지구 생태계를 더 잘 이해하고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어린이들을 포함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야생동물에 대해 배우고 시민과학에 참여하고 있다. 시민과학은 다양한 종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 동물들의 이주를 추적하는 데 정말 유용하다. 수백 명의 헌신적인 사람들이 동물원에서 사육되는 동물들을 포함해 음식, 연구, 오락, 트로피 사냥 등을 위해 착취당하는 동물들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수족관에 남아있는 마지막 남방 큰 돌고래가 최근 바다로 풀려났다. 질병에 대한 이해와 치료에서도 놀라운 기술적 진보가 이루어졌다. 많은 회사가 새로운 약을 시험하기 위해
인간 세포, 장기 등의 컴퓨터 모델링과 같은 다양한 기술을 연구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은 동물을 대상으로 수행된 실험보다 더 신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저렴하며 엄청난 수의 동물들이 고통을 겪지 않도록 해줄 것이다. 자연에 반하는 대신 자연과 함께 일하고 생물 다양성을 늘리고 점차 토양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재생농업, 영속 재배 등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농부들이 유독성 농약에 의존할 필요가 없이 해충을 방지하는 생물학적 해결책도 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동물성 제품이 포함된 식단보다 환경에 훨씬 덜 해로운 건강한 식물성 식단으로 전환하고 있다. 그리고 고기, 계란, 우유 대신 훨씬 더 맛있는 대체 식품을 생산하기 위해 노력하는 회사들도 있다. 제9달 연구소와 뿌리와 새싹을 포함하여 나무를 심는 수천 개의 단체가 있고 이러한 단체 중에는 도시의 녹화에 힘쓰는 곳도 있다. 도시의 나무는 온도를 낮추고 대기 오염 및 소음 공해를 물리치고 홍수 위험을 줄이고 야생동물의 서식지를 제공하고 미학적으로 우리를 기쁘게 해준다. 녹지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은 정신 및 신체 건강을 개선하고 범죄를 줄이는 것으로 입증되었다. 쓰레기를 수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버려진 제품을 재사용하는 혁신적인 방법을 찾고 재활용을 통해 우리가 만들어내는 엄청난 양의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 있고 감자 껍질 또는 다른 식품 제품으로부터 플라스틱을 대체하는 생분해성 대체물을 생산하는 기술들이 있다. 그리고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 태양, 바람 또는 조류의 에너지를 활용하는 데 노력하는 많은 과학자들이 있다. 또 수소 기반 경제에 관해 연구하는 사람들도 있다. 대기에서 탄소를 포획하는 기술은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중 하나는 탄소를 압축한 다음 고품질 다이아몬드를 만드는 데 사용하는 것이다. 이는 파괴적인 채굴의 필요성을 줄여준다. 특히 희망적인 것은 크고 작은 기업들이 탄소 중립적이고 윤리적이고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채택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일부 기업은 수익의 일부를 토지 재생과 자사 근로자 및 지역 사회복지에 투자하고 있다. 부분적으로 이는 비윤리적으로 생산된 제품 구매를 거부하는 정부의 빠른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27개국에 있는 제9달 연구소 지부가 만들어낸 집단적인 변화가 정말 자랑스럽다. 이들은 모두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나는 한국을 포함해 현재 65개국 이상에서 활동하고 있는 뿌리와 새싹 단체의 활동에서도 영감을 받는다. 모든 연령대의 수십만 명의 회원들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사람, 동물, 그리고 환경을 위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려는 행동을 취한다. 만약 여러분이 모든 좋은 소식을 주시하기 시작하면 4가지 강력한 희망의 이유를 깨닫게 될 것이다. 바로 놀라운 인간의 두뇌, 자연의 회복력, 젊은이들의 에너지와 결단력, 불굴의 인간 정신이다. 그러니 우리 각자가 매일 변화를 만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함께 모여 행동하자. 우리는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을 극복하고 성공하는 사람들의 불굴의 정신에 경탄한다. 그러니 그들을 본받자. 절대 포기하지 말고 함께 우리 아이들, 그리고 그 아이들의 아이들을 위해 세상을 구하자. 오늘 에세이 읽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